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샘플 수업을 확인하시고 본 수업이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 바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본 수업은 크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동사와 그다음에 내향적 동사, 외향적 동사의 케미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내향적 동사는 동명사와 외향적 동사는 투부정사가 어울리는데요. 항상 외향적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랑 어울리고요. 내향적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동명사랑 어울립니다. 언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된 면도 있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전체적으로 그런 성향, 즉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케미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투부정사만 그리고 동명사만 취하는 그런 외향적 동사, 내향적 동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이 준동사가 어떤 동사랑, 다시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준동사는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고 투부정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 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둘 다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는 원어민들이 일부러 시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내용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이 미래적인, 확실하게 미래를 드러내는 내용일 때는 투부정사, 과거적 성향을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낼 때는 동명사를 쓰는데 동사 하나가 두 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다 기본적으로 배우셨겠지만 regret이라는 동사 있죠? 후회하다. 자, 그리고 remember, forget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동사들은 명백하게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구별해 쓰고요. 주된 이유는 시제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투부정사는 미래에 일어날 거다라는 미래란 시제적인 어떤 개념,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동명사는 진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뭐 기억하거나 잊는다라는 의미로 쓰기 위해서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로 하는 내향적 동사, 외향적 동사, 그리고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연계를 보겠습니다. 샘플 수업을 보셨더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가능한 웬만한 시험화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외향적 동사와 내향적 동사들을 거의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준동사와 동사 성격에 따른 케미는 하고 이제 케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미스트리의 약자죠. 어, 제목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투부정사 어울리는 외향적 성격의 동사 의미와 동명사 어울리는 내향적 성격의 동사 의미를 구분해 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일일이 다 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어 표현을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어울리는 외향적, 내향적 동사들이 갖고 있는 의미의 한국어 표현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게 그 동사들을 영어적 동사의 형태를 기억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수업 준비를 했고요. 뭐 이렇게 한국어 지금 내용 보시니까 너무나 쉽게 진짜 투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외향적 성격의 동사들이 이런 의미일까요? 내향적 성격도 이런 의미니까 동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자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의 의미는 제가 샘플 수업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향적 성격 동사 의미 볼까요? 소망, 기대입니다. 예, 소망, 기대. 앞으로 일어날 미래죠. 의지, 계획, 결심, 적극적이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외향적 성격의 동사들은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내 의지를 드러내죠. 계획과 결심, 적극적인 거 충분히 파악되죠. 추측하고 불확실은 좀 외향적인 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100% 모든 게
어떤 그런 성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미상 추측이나 불확실성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추측하고 불확실의 일이 불확실한 어떤 상황을 설명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발생된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닌 일어날 거, 그렇죠? 미래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랑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동명사 봅시다. 완료, 중단이죠. 말씀드렸죠? 하던 것, 과거부터 쭉 이어오던 것이 중단이 되고 현재 마무리가 돼버렸죠. 미래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연기, 회피, 부인. 부인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예, 했던 거, 한 것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부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대표적인 동사니까요. 동명사랑 어울리는 케미겠죠. 그렇죠? 이 내향적 성격의 부인에 들어가고 있는 동사는요. 경험 감정입니다. 경험 감정 같은 경우는 왜 동명사랑 케미가 맞을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요. 그 이유는 경험이나 감정도 과거, 예전에 내가 해봤거나 자, 가져봤던 그런 경험. 그렇죠?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감정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당해본 감정이 느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동명사랑 어울립니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들 보죠. 외향적 동사, 영어로 extrovert라는 표현 썼고요. 이 단어는 그대로 외향적 성격의 사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랑 어울립니다. 소망, 적극적 기대에 해당되는 동사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expect, wish, hope, desire, want, would like. would like는 제가 조동사 수업을 했는데요. would like 투부정사 전체를 뭐 하나의 조동사로 그래서 세 단어 조동사 이렇게 구분하는 문법 학자도 있고요. would like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뭐 하고 싶다라는 자기의 적극적인 어떤 기대,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적극적이라는 지금 용어를 굳이 썼는데요. 그 이유는요. 내향적 동사에도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대면은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당연히 조정사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들이 동명사하고 투병사가 어떤 동사들과 어울릴 때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원어민들이 판단할 때 그런 의미적으로 이제 쓰였겠지만 적극적 기대가 아닌 소극적 기대는 내향적 동사의 개념으로 보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밑에 보시면 내향적 동사 파트로 좀 갈게요. 4번에 소극적 기대는 예측이 있죠. 분명히 기대나 예측은 미래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문장을 볼때 지금 한번 동사를 확인해 볼게요. anticipate 기대하다. 그리고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동사가 imagine. imagine 뭐 상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기대하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다음에 fancy. 자, 그리고 picture 이런 단어가 뭐 추측하거나 그렇죠? 예측하거나 그려보다 상상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당연히 미래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투부정사가 안 오고 ing가 오지? 예문 봤더니 동명사가 오네. 시험 문제 풀었더니 anticipate ing네. 투부정사가 아니고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 약간 좀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럼 이거 무조건 내가 외워야 되나? 아이 그냥 뭐 외우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읽으신다면 저는 좀 도움을 드리자면 분명히 미래적 의미는 맞지만 즉 성격상 이 동사는 지금 적극적 기대에 해당되는 expect나 wish, hope, desire, want, would like랑은 약간 좀 대조적인 그런 소극적 기대에 쓰는 동사들이에요. anticipate하고 imagine, fancy가. 그래서 소극적 동사에 해당되는 내향적 동사로 보고 원어민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 계획, 결심입니다. refuse, 거절하다. 뭐 상당히 자기의 그 적극성을 드러내는 거죠. 나 안 하겠다 하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투부정사입니다. 어그리, 동의하는 거죠. 예,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뭐 하겠다라고 동의하는 거니까요. choose, 선택도 당연히 내가 아니면 주인공이 주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요. learn, 학습하다. 여러분 진짜 공부만큼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가 없죠. 예, 정말 의지 없이는 하기 힘든 파트예요. learn, 공부하는 건요. 예, 투부정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자, 밀이라는 동사 의도하다죠. 의도하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투부정사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마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내가 알기로 미니 ing가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파트에서 수업할 해당되는 동사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시제적 차이점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쓴다고 얘기했죠.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민이란 동사가 의도하다 의미일 때는 투부정사가 온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plan, 계획하다, prepare, 준비하다, 투부정사 자연스럽죠? decide, determine, 네, 계획, 결심이죠. 자, promise,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결심이라고 보겠죠? 뭔가를 하겠다라는 자기의 약속, 결심입니다. 투부정사입니다. 요거 좋습니다. never fail, 투부정사죠. never나 not 다음에 fail 하면 뭐 실패 안 하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고요. seek, strive 더 뭐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자기 어떤 결심, 그쵸?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오겠습니다. 추측 불확실을 보죠. seem, appear. seem, appear 투부정사는 여러분 뭐 지문상에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왜 투부정사가 와요? 자, 바로 외향적 동사 중에서도 이제 뭐 진짜 뭐 적극적이고 뭔가를 막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의미상 미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추측이나 불확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불확실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부정사가 이제 보호로 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목적어라기보다는요, 투부정사가 보호적 개념으로 오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의 개념으로요. 자, 내향적 동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완료란 중단입니다. abandon, give up, finish, quit, stop, pause. 네, 중간 하던 것, 과거부터 하던 것을 멈추다. 미래까지 자, 진행되지 않고 있다. ing 자연스럽죠? 여러분 예문 바로 다 다룰 거니까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준동사 동사 성격에 따른 케미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투부정사 어울리는 외향적 성격 동사음이 한국어로 좀 기대하고 그 한국어를 거꾸로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나열해 보라는 얘기예요. 동명사 어울리는 성격 동사 의미를 좀 한국어로 또 기억하고 이걸 또 영어 표현으로 나열해 봐라. 영규 해피 부인에 해당되는 동사들 맞네요. avoid, escape, evade. 회피하는 거죠. 소극적입니다. 왜 동명사 온다고요? 예, 피합니다. 소극적이에요. 딜레이, 연기합니다. postpone, put off. 그쵸? 예, 소극적이죠. 뭔가를 좀 빨리 적극적으로 끝내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죠. deny, 부인한 거죠. 예, 부인은 당연히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ing가 자연스럽습니다. 동명사, 과거적 성향이죠. resist,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것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자,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항하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험 감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험하고 감정은요,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 쌓여서 어떤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험이나 감정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동명사 가까운 그런 내향적 동사의 의미에 해당된다. appreciate, 감사하다, enjoy, 즐기다. 그래서 enjoy가 여러분 즐기다는 표현 자체는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즐기다는 표현은 좀 쓰기 힘들죠. 예, 그 전부터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뭐 골프 치는 걸 즐기든 뭐 테니스 치는 걸 즐기든 그쵸? 예, 뭐 영화 보는 걸 즐기든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쌓여서 나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즐거움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됐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해왔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동명사가 옵니다. favor도 마찬가지로 선호하다. 이것도 경험에 의해서 생긴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ind 꺼리다, mind ing 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라든지 시험화된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꺼리는 것도 어떤 감정이 생긴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요. resent 분개하다. 좀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무래도 좀 동명사를 쓰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시죠? 그다음에 appreciate 감사하다도 마찬가지로 자, 그 ing를 지금 쓰는 그런 경험이나 감정에 해당되는 동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ppreciate 이 감사하다도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 풀 때 답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니까 좀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거는 앞으로 할 일보다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라는 어떤 마음의 감정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동명사가 가깝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 강조를 할게요. 자, 적극적 기대에 해당되는 그런 동사들, 즉 외향적 동사는 투부정사고요. 소극적 기대에 해당되는 동사들 좀 기억하세요. 분명히 투부정사 올 것 같은데 왜 동명사다? 바로 똑같은 기대를 할지라도 이것이 좀 제대로 내가 진짜 좀 뭔가를 이루고 싶고
얻어내고 싶고 이렇다기보다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럴 앞으로 미래 좀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약하게 좀 소극적으로 기대하고 예측한다는 뉘앙스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다시 한번 좀 이 동사들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anticipate. 예. 지금 제가 지금 이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이 중에 해당되는 동사들 좀 소리로 영어로 직접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머릿속에 기억하시기가 더 좋겠죠? anticipate, imagine, fancy, picture 이런 동사 보이면 투부정사인 동명사가 온다. 다음에 이제 5번. 제가 샘플 수업에서 consider하고 suggest가 동명사를 취하는데 이게 왜 동명사를 취한 건지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그런 분이 계시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투부정사 답인지 동명사 답인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동명사를 답으로 해라. 동명사 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기를 장시간 사고나 숙고라고 해놨어요. 일단 요 consider access 말고 allow, admit, permit이 있죠. 허락하다, 그쵸? 인정하다, 받아들이다인데 이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 해라. 내가 뭐 방해하지 않을게. 막지 않을게. 그래서 적극적이보다는 좀 소극적인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ing가 온다라는 거 allow, admit, permit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왜? 뉘앙스 자체가 허락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onsider하고 suggest를 여러분들한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죠? 어떤 단어나 문법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시중에 나오는 어떤 교재라든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서적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라면 뭐를 자꾸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전이라고 했죠. 사전을 이용을 하시라고 했고요. 오늘도 사전을 좀 이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제가 왜 콘시드하고 소에스트가 장시간 사고나 숙고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지 네, 영영사전이겠죠. 당연히 제가 지금 확인할 거는요. 요번에는 무슨 사전을 볼 거냐면 캠브리지 좀뭐 있어 보이네요.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짠! 자, 바로 저 구글에 들어왔고요. 예,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Cambridge Dictionary, Make Your Words Meaningful 하고 자 지금 나와 있죠. 예, 제가 바로 consider라는 단어를 쳐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지 보세요. 예, 쳤고요. 자, main, 자, meaning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To spend time thinking about a possibility or making a decis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pend 시간 아닌지 아시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 핵심은요.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에 갑자기 생각하고 바로 사고하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들여서 그쵸? 생각한다는 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가능성에 관한 그쵸? 예. 그럼 광고를 좀 지울게요. 가능성에 관해서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해서 consider한 동사가 동명사랑 어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 동명사의 행위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시간을 썼었다. 그쵸? 그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려하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동명사를 원어민들은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예문이 있는데 여기 동명사가 있는 예문 하나 좀 볼게요.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지문이 있지만 여기 투부정사 안 왔죠? 예, 동명사 일단 보이시죠? 예, 더 추가적인 예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We are considering selling the house죠. 우리는 집을 팔겠다라고 고려 중이다예요. 그러면 집 파는 거를 누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집을 팔겠습니까? 장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이 집을 팔므로써 내가 얻는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손해 이런 걸 거의 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집을 팔겠다라고 자 의견을 내놓는 거고 그렇죠? 예, 고려했어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end time이다.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생각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서지스트는 뭔데? 서지스트 제안하던데 얘는 왜 그래?
그럼 이 대안도 뭐 오랫동안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예. 궁금하시죠? 네, 서제스트 쳐볼게요. 서제스트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여기에 아이고 뭐 이렇게 광고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광고를 좀 끊을게요. 아, 여기 보십시오. consider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To mention an idea, possible plan or action for other people to consider. 자, 언급하죠. 생각, 가능한 계획 또는 행동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자, 고려해서죠. 예, 맞습니다. suggest라는 단어라는 이 제안하다는 단어도 consider랑 똑같이 자 바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렇죠 시간을 들여서 제안한다라는 누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사전 의미에 consider라는 의미가 자 지금 같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uggest라는 단어도 ing를 쓰는지 한번 좀 밑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ing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요. 예, 보죠. I suggested putting the matter to the committee죠. 그쵸?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나는 제안합니다. 하고 putting하고 ing 같습니다. 여기는 예문 중에 지금 투부정사 쓰지 않고 있죠? 예, 동명사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예문들을 자, 그 뒤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확인하셨을 거라 보고요. 예, 화면을 자, 넘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미, 다시 얘기합니다. 장시간 사과 숙고하는 consider와 suggest라는 동사는요, 어떤 준동사 케미가 맞다고요? 동명사입니다. 이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웬만한 예문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뜻은 적지 않았고요. 몇 개만 좀 확인할게요. 여러분 뭐 이 정도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실 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1, 2, 2 뭐 됐죠? 프라미스 약속하다 아까 적극적인 어떤 의지나 결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프라미스도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음, 요거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프라미스요. 의지. So can you promise to come to my birthday party?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거를 넌 약속할 수 있겠니죠. 자, decide. 예, 의지 결심입니다. 예, 투부정사 왔고요. Afraid I agree. 동의하다도 적극적인. 적극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동사다. 투부정사 올립니다. run. 투부정사 보이시죠? 자, 네. 요 예문 좋으네요. He never failed to pass the test because he studied hard. 아까 제가 never failed 투부정사 하면 뭐 실패하지 않는다, 성공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뭐뭐 한다. 그는 반드시 시험에 통과했다.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내다라는 어떤 적극적 자 의지 성향을 드러내고 있죠. 네, 투부정사 자연스럽습니다. 예, refuse란 자 그런 또 예무 동사와 예문이 쓰였네요. 거절하다죠. 거절, 거부하다 뭐라고요? 나의 의지를 자 제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난 안 하겠어. 그러니까 꼭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하겠다라는 어떤 적극성도 드러내는 상황도 자 지금 적극적 성향의 동사라고 보고요. 투부정사입니다. Ben refused to lend his bicycle. 그렇죠? 벤은요 그의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을 거부한 거죠. 자, she appeared 투부정사. 자, 그녀는 어제 자 슬펐던 것처럼 보인다. 어제 슬픈 것처럼 보이는데 어제는 과거 아닌가? 예, 저 시간상으로는 과거가 맞지만 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추측을 그때 당시에 과거에서 이제 추측을 했을 때 자, 슬픈 것처럼 보였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온 거를 일단 자연스럽게 이해하세요. 어표하고 seem이라는 동사는 그 자체가 추측이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거다. 미래적 성향이다. would like 투부정사 나왔죠? 뭐뭐 하고 싶다. 예,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요. would like to play tennis입니다. 예. 내향적 동사들 볼까요? I really enjoy talking to you. 너랑 얘기하는 거 즐겨. 예. 오늘 처음 얘기해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고, 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즐긴다라는 이런 동사를 쓸 정도로 경험이 쌓였다. 너와의 대화가 즐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ing랑 원인은 캠입니다. 예, 동명사였죠. deny 부인합니다. 예. He denied breaking the window. 창문 깬 걸 부인하죠. 일어났던 사실, 발생한 것을 좀 부인하기 때문에 동명사 씁니다. 네, consider. 예, 심사숙고하는 거죠. I am considering change my car. 나는 나의 차를 바꿀 것을 고려 중이야. 예,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소비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하나만 좀 재미있는
뭐 재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consider하고 suggest라는 동사는요. 이런 어떤 제안이나 그쵸? 숙고를 했을 때 좀 시간을 들여서 제안하고 숙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또 쓸 때 왜 ing를 또 쓰냐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부정사는 좀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시간상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가 떨어질 때 좀 많이 쓰는데요. 이 동명사는 과거적 성향 그리고 현재 좀 현재 바로 좀 일어나거나 현재적 성향을 또 같이 띠고 있다고 했죠. 이 consider하고 suggest가 ing 쓸 때는 요 내용이 현재 바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 현재 바로 실현. 바로 곧 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거나 고안한 내용이 곧 발생해라는 뉘앙스까지 포함하면서 동명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를 바꿀 것을요. 이전부터 고민해왔고 나 조만간 바로 바꿀 거야 하고 나의 차를 바꾸겠어 라는 이 행위가 실현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 아주 가깝게 현재적으로 실현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소에스도 보겠습니다. I suggested, 소에스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Going home for a nap after lunch죠. 나는 제안했어요. 자,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러 집에 갈 것을 제안했다죠. 그러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낮잠 자 하고 현실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해서 일부러 동명사, 과거나 현실 쪽이 좀 더 가까운 자 그런 동명사를 지금 목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quiz, stop,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자 멈춘다. 더 이상 미래 쪽까진 진행되지 않는다. 탄산수 마시는 것을 멈췄다죠. 앞으로는 뭐 이렇게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좀 과거에 마셔왔던 것을 자 지금 이제 멈췄다는 거니까 동명사랑 어울리는 캠입니다. quickstop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극적인 어떤 기대 예측 기억나십니까? anticipate 뭐 이렇게 따라하면서 좀 기억해보라고 했죠. imagine, picture, 그죠? fancy, 공상하다, 상상하다 이런 단어들은 소극적 기대 예측이다. 미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바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일부러 동명사랑 어울리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he can't imagine performing on a big stage. 이런 커다란 무대에서 공연하고 연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예, 내용 자체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 안 해요. 그쵸? 좀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보이죠. The doctor will postpone meeting. 아이고야, 연기하네요. 예, 소극적입니다. 피하고 회피하고 연기하고. His patient until after lunch. 마인드 꺼리다죠? 예, 네, 감정입니다. 과거부터 쌓아온, 그렇죠. 과거부터 이렇게 쭉 경험해온, 경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감정이다. 나는 꺼립니다. 미안합니다. don't mind가 꺼리지 않다가 되겠네요. 나는 도와줄 것을 꺼리지 않아. If you can't find anyone else. 자, 어떤 사람을 네가 찾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겠죠.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너 도와줄게라는 뜻이요. 도와줄 것을 꺼리지 않을게. I couldn't resist picking in the drawer. resist 저항하다죠. 저항하다라는 단어도 자 소극적 의미의 동사고요. 그거와 맞는 케미가 동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ouldn't resist니까 저항할 수가 없어라고 합니다. 자, 자기 의지를 제대로 발휘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drawer 나는 참지 못하고 서랍 안을 훔쳐봤다. pick in 해서 자 몰래 훔쳐보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내향적 동사하고 외향적 동사 쓰는 동사들 설명했고요. 이 동사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정사와 어울리는 케미를 갖고 있는 외향적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써야 됩니다. 동명사와 어울리는 케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써야 되고요. 예문을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동명사는 동명사와 어울리는 케미,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와 어울리는 케미대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계속 투부정사 동명사의 케미를 설명하는데 시제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것도 같은 동사가 하나의 동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성향의 투부정사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Bye. See you later. 다음 시간에 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